땅속 30m 깊이 축구장 56개를 합친 크기의 지하 궁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은으로 만든 강이 흐르고 천장에는 진주로 만든 별이 박혀 있으며 누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독화살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이건 SF 소설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실제로 만들어진 무덤의 기록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덤이 완성된 뒤 수천 명의 장인들이 그 비밀과 함께 봉인됐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들은 죽어야 했을까요? 무덤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을 희생시킨 걸까요? 1974년 병마용이 발견된 후 중국 정부는 이 무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무덤은 열리지 않고 있죠.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무덤 안에 있는 게 보물이 아니라 절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무언가인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무덤의 주인 진시황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진시황은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그토록 강력했던 황제가 남긴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직접 쓴 일기도 자서전도 심지어 제대로 된 초상화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그의 출생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비밀로 시작됐거든요. 기원전 259년 조나라 한단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영정, 훗날 진시황이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에는 의혹이 따라다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진나라 왕자 자초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여불이라는 상인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여불이는 당시 한단에서 장사를 하던 거상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인질로 와 있던 진나라 왕자 자초를 만났죠. 자초는 진나라 왕의 아들이긴 했지만 서열이 낮아서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질로 타국에 보내진 거였죠. 여불이는 이 왕자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는 자초에게 접근해서 재산과 인맥을 동원해 왕위 계승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자초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불이는 약속대로 진나라 조정에 뇌물을 뿌렸고 자초를 왕위 계승 후보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불이에게는 조희라는 이름의 애첩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연히 여불이었죠. 하지만 여불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조이를 자초에게 바친 거죠. 자초는 조이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받아들였고 몇 달 후 조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영정, 진시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불이가 임신한 첩을 자초에게 바쳤고 기간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시황은 상인의 아들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장사치의 핏줄인 거죠. 물론 이 기록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진나라가 망한 후 한나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진나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시황 본인이 이 소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된 후 여불이는 진나라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승상의 자리에 올라 국정을 좌지우지했죠. 왜일까요? 단순히 왕의 후원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아버지였기 때문일까요? 진시황은 이 의혹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출생의 비밀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시황이 왕위에 오른 후 그의 어머니 조태후는 여전히 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다른 스캔들을 일으켰죠. 바로 노예라는 남자와의 관계였습니다. 노예는 원래 환관우 위장에서 궁에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성 기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태후와 비밀리에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또다시 여불이가 있었습니다. 왕이 성년이 되면서 여불이는 조태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조태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불이는 노예를 조태후에게 보낸 겁니다. 자신의 대역으로 말이죠. 노예는 환관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염을 뽑고
궁에 들어갔습니다. 조태후는 노예를 총애했고 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황제의 어머니가 궁 안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진시황 본인의 정통성마저 의심받게 될 겁니다. 게다가 그 2 아이는 진시황의 이복 동생이 되는데 이들이 성장하면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었죠. 노예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조태후의 총애를 믿고 궁중에서 횡포를 부렸고 심지어 자신이 황제의 의붓아버지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죠. 진시황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기원전 238년 그가 성년식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노예는 위기감을 느꼈죠. 황제가 성년이 되면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노예는 조태후의 옥새를 훔쳐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실패했죠. 진시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노예는 붙잡혀서 수레에 묶인 채 사지가 찢겨지는 거열형을 당했고 조태후가 낳은 2 아들은 자루에 넣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매장 당한 거죠. 그리고 진시황은 자신의 어머니를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생모를 추방한 겁니다. 신하들이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간청했지만 진시황은 거부했죠. 심지어 어머니를 위해 말하는 신하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27명의 신하가 목이 잘려 궁궐 문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진시황이 가족에게 보인 태도였습니다. 여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승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얼마 후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생부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죽인 걸지도 모르죠.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제거한 거니까요. 이 모든 사건이 진시황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그는 깨달았죠.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요.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어머니, 심지어 이복 동생들까지 모두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고요. 기록도 사람도 심지어 진실까지도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라는 말은 완곡한 표현이죠. 실제로는 지우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시황의 모습은 대부분 그가 죽은 후 적들이 쓴 기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가 직접 남긴 기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왜 그랬을까요? 권력자들은 보통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비석을 세우고 역사서를 편찬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죠. 하지만 진시황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기록은 남기는 게 아니라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속에는 진실이 담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기록을 최소화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록은 물론이고 가족에 대한 기록도 거의 남기지 않았죠. 여부리에 대한 기록도 노예 사건에 대한 기록도 최소한으로만 남겼습니다. 진시황의 비서실이 작성한 공식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파기된 걸까요? 그렇다면 무덤은 어떨까요? 무덤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지울 수도 통제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무덤을 봉인하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도록, 누구도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진실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말이죠. 진시황릉 건설은 그가 13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됐습니다. 보통 왕들은 40대나 50대가 되어서야 무덤을 준비하는데 그는 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조급한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싶었던 걸까요? 공사는 3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대 70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됐고 진나라 국고의 상당 부분이 이 무덤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단순히 큰 무덤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의 제국 전체를 재현하려 했던 거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는 곳까지 내려갔고
구리를 녹여 외관을 만들었다. 궁전과 관청의 건물을 만들고 진귀한 보물로 가득 채웠다. 장인들에게 명예 자동으로 쏘는 활과 화살을 만들게 했는데 누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쏘도록 설치했다. 수은으로 100가지 강과 강물, 바다를 만들었고 기계 장치로 물이 흐르도록 했다. 천장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고 바닥에는 대지의 모습을 구현했다. 이 기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은으로 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활쏘기 장치라니 2000년 전에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기록을 신화나 전설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도자기 파편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계속 파 사람 얼굴이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고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땅 밑에는 수천 명의 병사 조각상이 완벽한 대형을 갖추고 서 있었거든요. 병마용의 발견은 역사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 중 일부가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그렇다면 무덤 내부에 대한 기록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병마용은 진시 황릉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갱은 총 4개이고 그 안에서 8,000개가 넘는 병사 조각상이 발견됐죠. 하지만 아직도 발굴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최대 1만 개 이상의 병사상이 더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디테일입니다. 8,000개가 넘는 병사상의 얼굴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병사는 콧수염을 기르고 있고 어떤 병사는 민머리이며 어떤 병사는 미소를 짓고 어떤 병사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죠. 키와 체형도 다양합니다. 마치 실제 군대를 그대로 재현한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군사 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대형을 갖춘 군대였죠. 1호갱에는 보병 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2호갱에는 기병과 전차 부대가, 3호갱에는 지휘부가 있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이 들고 있던 무기까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청동 무기였습니다. 칼과 창, 화살촉이 함께 발견됐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녹슬지 않고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죠. 과학자들이 이 무기들을 분석한 결과 표면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크롬 도금 기술은 현대에 와서야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나라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증거죠. 병마용이 발견된 후 학자들은 진시황릉 본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병마용 같은 걸 실제로 만들었다면 무덤 내부도 사기의 기록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시황릉 주변 토양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된 겁니다. 일반 토양보다 수백 배 높은 수치였죠. 무덤 중심부로 갈수록 농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기의 기록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덤 내부에 정말로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수은은 상온에서도 증발하는 물질입니다. 독성이 강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치명적이죠. 진시황은 왜 수은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반짝이는 물처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수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은을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진시황도 수은 단약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독입니다. 불로장생은커녕 일찍 죽게 만드는 물질이죠. 진시황은 49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쩌면 수은 중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무덤 안에도 엄청난 양의 수은이 있다는 겁니다. 추정치로는 약 100톤 이상이라고 하죠. 만약 무덤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수은 증기가 한꺼번에 분출될 겁니다. 발굴팀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수은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땅을 타고 퍼져나가죠.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발굴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술 문제만일까요? 현대 과학 기술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독 장비도 있고 수운을 중화시키는 기술도 있습니다. 로봇을 투입해서 원격으로 조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50년 동안 무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 안에 있는 게 보물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진시황릉이 이미 도굴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직후 항우라는 장군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이 지역을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항우는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일가족이 진나라에 의해 몰살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진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했죠. 아방궁을 불태웠고 진시황릉도 약탈했다고 합니다. 병마용강에서도 화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증거죠. 일부 병사상은 불에 타서 훼손되었고 천장을 지탱하던 나무 기둥이 무너진 흔적도 있습니다. 만약 병마용갱이 약탈당했다면 본체 무덤도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도굴설을 강하게 반박하죠. 그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진시황릉의 봉부는 높이 76m, 둘레 2km에 달하는 거대한 흙더미입니다. 그 밑에 무덤이 있는데 입구가 어디인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덤은 땅속 30m 깊이에 있고 주변은 두꺼운 석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 이 두꺼운 석판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설령 뚫었다 해도 사기의 기록대로 자동 활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굴꾼들은 함정에 걸려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무덤 입구로 추정되는 지점 근처에서 인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도굴꾼인지 무덤 건설 노동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지질 레이더 조사 결과 무덤 내부 구조가 아직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도굴이 이루어졌다면 내부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은 농도 분포도 여전히 규칙적입니다. 만약 누군가 들어갔다면 수은 분포가 흐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덤이 온전한지 이미 비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어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기에는 무덤 완공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시신을 안치하고 문을 닫을 때 내부에 있던 장인들을 모두 가두고 출입문을 닫아버렸다고요. 왜 그들을 죽인 걸까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덤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도굴꾼에게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거라고 추정됩니다. 무덤 안에는 황금과 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채로 갇혀 죽은 사람들의 뼈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까요? 만약 무덤을 연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요? 화려한 부장품, 수은 강, 자동 활쏘기 장치, 아니면 벽에 손톱 자국을 남긴 채 죽어간 사람들의 흔적일까요? 중국 정부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한 진실 때문에 말이죠.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후 세계에서도 황제로 군림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출생에 대한 진실, 그의 가족사, 그의 불안과 공포,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봉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진시황은 살아생전 기록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무덤은 달랐습니다. 무덤은 그가 죽은 후의 공간이니까요. 죽으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자체를 거대한 봉인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게 말이죠. 어쩌면 무덤을 열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요. 그 안에서 황제가 아닌 한 인간의 취약함을 발견할까봐,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고독을 마주할까봐, 정통성 없는 출생, 가족의 배신, 끝없는 의심과 공포, 그 모든 것이 무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시황이라는 신화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요? 천하를 통일한 위대한 황제가 아니라 평생 자신의 출생을 부끄러워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까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배신당한 고독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될까봐. 우리는 진시황의 무덤을 정말 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 안에 있는 게 보물이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이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영원히 봉인된 채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시황이 원했던 것처럼요.